간에 좋은 음식이지만 나에게 안 맞는 상태일 때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모든 노하우 무료로 공개해 드렸습니다. 시도해보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뭐 이런 게 노하우야 싶을 정도로 평범하고 무료합니다. 그런데 말이 아니라 실천에서 답이 나옵니다. 살아난다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환자 치료에 있어서 영양 상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든 약을 먹든 환자의 영양 상태가 불량한 것이 치료 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상식에 가까운 거 아닌가 싶은데요. 수술과 약 복용만 종시하던 병원에서도 의사, 영양사, 약사, 간호사 등을 한 팀으로 묶어서 환자 영양을 계산하는 팀을 꾸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진작에 먹는 것이 약이 되게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음식과 영양소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하고 흡수 장애를 개선하는 것을 명쾌한 알러지 치료의 가장 첫 번째 목표로 삼았는데요. 영양 불량이 가장 심각한 질환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만성 간질환, 그 중에서도 간경화입니다. 간경화에서 영양 부족이 일어나는 이유, 첫 번째로 간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간 상태가 나빠질수록 식욕부진, 메스꺼림, 구토, 포만감이 심해지니 식사량이 줄어드는데 열심히 먹어봤자 소화도 흡수도 잘 안되니 문제입니다. 먹은 것은 장에서 흡수되어 간 문맥을 통해 간으로 들어가 화학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대사작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타 다른 암보다 간암이 2, 3기 간암보다 말기 간경화의 경우에 영양 불량 사태가 더 심각합니다. 두 번째로 간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편하게 먹을 만한 음식이 없다는 겁니다. 간경화 말기다 그러면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 자체를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복수가 심한 환자분들은 복수가 자꾸 차오르지 않게 하려면 소금을 금하라고 했죠. 저염식은 필수입니다. 안 그래도 음식 속의 수분도 소변으로 안 나오는 상태이니 물도 양껏 드시기가 힘들 테고요. 간질환 합병증으로 당뇨가 잘 생길 수 있다 보니 당뇨도 많이 제한합니다. 또 기름기 많은 음식도 먹지 말라고 하죠. 담즙이 지방 소화액인데요. 담관이 자주 막히거나 황달이 심하신 분들, 담즙 배출이 잘 안 돼서 문제인데 굳이 기름기 많은 음식을 드시고 담즙 분비를 자극하면 간에 좋을 리가 없죠. 단백질도 안 됩니다. 단백질을 소화할 때 부산물로 암모니아가 나오는데요. 원래는 간이 화학 처리를 해서 요소로 바꿔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져서 그것을 못하니 암모니아가 뇌를 마비시켜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자, 탄수화물도 안 돼요. 단백질도 안 돼. 지방도 안 돼. 소금도 안 돼. 물도 안 돼. 도대체 뭐를 먹고 살라는 말이냐. 환자분들은 절규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밥을 잘 못 먹겠고 소화도 흡수도 안 되고 먹을 것도 없는데 몸이 필요한 에너지 요구량은 훨씬 늘어납니다. 간이 딱딱해져 간으로 피가 들어가지 못하니 문맥 고혈압이 생기고요. 세포에 물이 빠져나와 복강에 차올라서 복수가 생깁니다. 이런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의 대사 기능이 항진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에너지가 훨씬 많이 필요해집니다. 논문 출처에 따라 다르지만 건강한 상태와 비교할 때 최소 30%, 많게는 50%의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고 해요. 원래는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겐 형태로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 망가져서 에너지 저장이 잘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돈을 넣고 있을 지갑도 가방도 통장도 없는데 돈은 당장 엄청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모든 재산을 어떻게 현금으로 손에 쥐고 다닙니까? 간이 망가지니 체내의 글리코겐 저장량이 감소하는 데다가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것도 어렵습니다. 당장 끌어다 쓸 에너지가 부족하니 포도당 대신 아미노산을 써야 되겠다 하고 근육의 단백질을 쪼개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간질환이 악화될수록 점점 근육이 빠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기아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간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어떻게 영양소 흡수 장애를 개선할 수 있는지, 어떻게 먹어야 간을 쉬게 하면서 회복시킬 수 있는지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식이요법을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먹는 것을 고치지 않고 간이 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경화뿐만 아니라 간암, 나가서는 다른 종류의 암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식이요법입니다. 간 환자의 기본 식단은 서서히 흡수되는 현미를 기본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백미는 소화는 잘 되지만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의 조절을 망가뜨립니다. 간질환의 원인이 뭐든지 간에 인슐린 불내성과 대사성 질환의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경화 환자의 30-40%는 당뇨까지 악화되는데 그러면 치료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므로 통곡물, 잡곡, 콩을 기본으로 한 식단에 야채와 흰살 생선, 저염식, 그리고 당도가 낮은 과일만을 초기에 허용합니다. 공장식 숙산으로 키운 소, 돼지, 닭고기와 알러지가 많은 등푸른 생선은 초기에 금하게 합니다. 암 환자분들은 이후로도 쭉 유제품이나 붉은 육류는 드시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추와 후추, 향신료는 간 기능에 부담을 많이 줍니다.
그러므로 한국인이 너무 사랑하는 빨간김치와 젓갈류는 말기 환자는 영원히 안 드시는 게 낫습니다. 중기와 초기 환자분들은 한 단계 이상 좋아지기 전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하시는 우리 명쾌한 패밀리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죠. 다들 멀리서들 오시거든요. 서울에 산다고 해서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지방에서 오시는 환자분들, 기차표 예약도 전쟁인데 달랑 치료 한번 받자고 그 멀리서 오자니 정성이 아깝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치료받으시거나 아예 방을 잡고 연달아 일주일 치료받고 내려가시거나 그러십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식사죠. 객지에 나와서 식단에 맞춰서 밥을 해 드시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간암, 간경화 식단이라고 짜드린 것이 거의 다 먹지 말라는 말이고, 치료해서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알러지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것은 먹으면 안 된다고 아주 매정하게 딱 잘라 말하니 그 사이에 더 드실 게 없습니다. 치료 진도가 천천히 나가는 분들은 아주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서 환자분들 캐릭터가 나뉩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이 식사가 너무 잘 맞고 속이 편하고 몸이 가볍고 금방 나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매번 기쁜 마음으로 오시고 감사해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다 결과가 좋고 합병증도 호전되고 오랜 기간 다 잘 지내고 계십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먹고 알러지 치료하면 낫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잘 먹고 알러지 치료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뭘 먹으란 말이냐,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저렇게 계속처럼 먹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하시면 낫는 길은 요원합니다. 음식에 대한 자세를 보면 인생에 대한 자세, 병을 대하는 자세, 삶을 대하는 사고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걱정,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서 비난하고 원망하면 낫지 않습니다. 조금 낫다가도 금세 또 아파집니다.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저와 음식 가지고 병원에서 실랑이 하신 분들 중에 결과가 좋으셨던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낫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실천만 하면 된다잖아요. 여기에서 살 길을 찾았네요 하면서 희망을 찾았다고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게다가 모든 식이요법의 노하우 무료로 공개해 드렸습니다. 시도해보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대신 밥을 먹을 때마다 매일매일 짜릿한 생명의 에너지가 온몸을 흐르면서 전신의 경락과 신경과 뇌를 관통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생명의 에너지가 흘러다니면서 뇌세포를 재생하고 간이 살아나고 말랑해지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최면이든 명상이든 좋습니다. 살아난다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 도움드릴 내용을 추가합니다. 제가 권한 간경화 식이요법을 시킨 대로 할지라도 아직 치료하지 않은 아이템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간을 쉬게 하는 식이요법인 것은 맞지만 100% 완벽하게 환자분의 몸에 맞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식후에 바로 팔관열 마사지를 해보십사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셀프 마사지 3번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명쾌한 알러지 치료에서 쌀과 콩을 최우선으로 치료했을 겁니다. 주식은 일단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달걀, 칼슘, 비타민C 믹스를 치료하고 야채와 과일 알러지까지 치료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요? 이제 토마토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고구마나 감자 혹은 배나 키위 되나요? 아니면 견과류 되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제 겨우 비타민C까지 치료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원칙은 한결 같습니다. 치료한 것만 드세요. 그런데 치료한 게 아직 너무 없어요. 이제 KTX 타고 내려가면 다음 주에 오는데 그동안 먹을 게 없습니다. 오늘 비타민C 치료 성공해도 다음엔 비타민B 당류를 지나서 고기, 생선 이런 것들을 치료할 예정입니다. 아직 치료를 안 했으니 원칙대로면 못 먹잖아요. 그렇지만 먹어야지 살죠. 그래서 아직 명쾌한 알러지 치료가 다 되지 않은 음식을 먹었을 때는 식사 직후에 바로 팔관열 마사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러지가 있는 음식을 먹었지만 그 음식이 간에 해를 주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안 먹으면 좋겠지만 그러다가 영양실조에 걸리면 안 됩니다. 기력이 빠지고 삶의 의욕을 잃고 우울해지고 먹을 것도 없네 이러다가 죽겠네 하면서 좌절하시는 것은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식이요법대로 밥을 드시면 아주 맛이 없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비록 맛은 없지만 꼭꼭 씹어서 단맛이 들 때까지 계속 씹으세요. 낫기만 해봐라. 내가 나중에 맛있는 거 다 먹을 거야. 우리 식구들과 멋진 데 놀러 다니려면 다리 힘이 나야지 생각하면서 계속 씹으세요. 그러다 보면 단맛, 짠맛, 구수한 맛이 다 느껴집니다. 그냥 아무 느낌도 없이 입에 넣고 우물우물거리다 삼키기만 하시면 먹는 게 고역입니다. 고문이 되고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더 자극적이고 달고 맛있고 혀에 감칠맛 나는 것만 찾으시면 안 됩니다. 간경화 환자분들께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암 환자분들께도 똑같이 말씀드리니까 자극적인 것을 멀리 하시고 생활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뭐 이런 게 노하우야 싶을 정도로 평범하고 무료합니다. 그런데 말이 아니라 실천에서 답이 나옵니다. 치료되지 않은 것을 걱정하면서 먹지 말고 제가 식단에서 말한 것만 드세요. 아직 치료 안 된 것을 먹고 나서는 꼭 마사지 하세요. 이 마사지를 통해서 모든 독소를 제거한다. 모든 에너지가 뚫리고 경락이 뚫리고 간에 어떠한 해도 남지 않는다. 오늘 먹은 음식들이 내 몸을 다시 재건한다. 내 세포들아 다 살아나라. 에너지가 되라 하고 명령을 내리면서 마사지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흥얼거리면서 기쁘게 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에 잔소리합니다. 자극적인 거, 간에 나쁜 거 드시면서 마사지를 해도 된다? 절대 그 말은 아닙니다. 과자 먹으면서 팔관절 마사지하면 간에 해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다? 그 얘기한 건 절대 아닙니다. 간에 좋은 음식이지만 나에게 안 맞는 상태일 때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